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 그 높임 표현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해볼 거예요. 학습 활동을 볼 건데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 자, 함께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의 활동을 통해 높임 표현을 알아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숙제로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했는데 해본 사람?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답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이거를 이제 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께 물어보려면 할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진지 잡수셨니? 진지라는 표현을 써서 밥을 한번 높이고 특수어휘 쓰고 먹었니 대신에 잡수셨니 혹은 진지 드셨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꿔야 봐야겠죠? 네, 한 번 더. 다음 거. 친구에게 동생을 데리러 가고 있어 라는 건 동생은 높일 표현이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큰아버지를 이라고 하면 모시러 가고 있어 라고 높임을 해야겠죠? 네, 다음. 재호야 많이 아파? 이렇게 재호한테 물어보는 건 친구니까 이렇게 아프냐고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라면 선생님 많이 편찮으세요? 편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바르게 높임 표현을 쓰고 있는 거겠죠? 여기는 어렵지 않았어. 다음 이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는 거 이게 바로 더 어려운 건데 자, 다음 대화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잘못된 거 다 찾아볼게요. 대화를 한번 보면 점원이 어서 오십시오.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상품을 높일 필요 없죠.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다현 이 티셔츠 어때? 내일 할머니 생일이라 보러 가는데 선물로 드리려고. 다현이 아주 예의 없어요. 저 내일 할머니 생신이라 뵈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이것도 틀렸어. 효은이 예쁜 것 같은데 너희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 이것도 문제 있어. 이것도 문제 있어. 이따 고칠게요. 점원이 그래서 이게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라고 했어. 상품을 이렇게 이세요 라고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대화 4가지 봤는데 다 틀렸어. 다현이 혹시 빨간색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점원이 네 있습니다. 이곳 색상이 너무 예쁘죠? 다현이가 네 그러네요. 값은 얼마죠? 여기까진 문제 없어. 마지막 점원이 네 3만원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틀린 표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엄청 많아. 같이 표로 정리해보면서 잘못된 높임 표현들 볼게요. 점원의 말에서는 일단 점원은 말할 때마다 다 틀렸어. 이런 표현들 다 틀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은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일 때는 현어말어미 시를 결합시켜야 되는 거고 상품은 고객인 다현과 관련된 대상이므로 계시다가 아니라 있다에다가 시를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필요한 상품이 있으시면이라고 하거나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이라고 하거나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있다를 높여서 계시다로 바꿀 게 아니라 있다를 높여서 있으시다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틀린 말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라고 했어. 이것이가 주어고 이것은 티셔츠니까 주체 높임을 쓸 필요가 없죠. 시를 사용하면 안 돼. 인기 많은 상품이에요 라고 고쳐야 맞는 말이고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만원이십니다. 생략된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값이잖아. 값이. 이거의 값은 3만원입니다니까 주체 높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과 똑같은 이유로 3만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2번, 3번 일단 같은 이유로 틀린 건데 1번이 중요해요.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있다를 높여서 계시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사람 높일 때만 계시다라고 해야 되지 물건을 높일 거면 있다에 있으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로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점원의 말은 다 틀렸어. 다현이도 높임을 잘못했어요. 다현이는 크게 틀린 건 아니고 생신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보러 가다라고 아니라 뵈러 가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할머니의 생일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생신이라고 표현해야 하고요. 목적어가 지시한 대상이 할머니인데 객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보다를 좀 더 높인 거 뵈다라고 사용해야 되고 효은이도 할머니가 좋아할 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어가 할머니라면 높여야 되는 대상이니까 할머니께서라고 쓰면서 주체 높임 현어말어미 주격조사 높여야 되고 그다음 좋아하실이라고 주체 높임 현어말어미 써야 되는 거죠. 실이라고. 앞에 내용이 기니까 이거 다시 쓸 시간 조금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넘길 건데 아직 못 적은 사람들은 잠깐 멈추고 적으면 됩니다. 이제 이거 다현이랑 효은이의 말도 적어주세요. 자, 다 잘 적었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높임 말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학습 활동 해볼게요. 다음 상황에 맞는 시간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정우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면 과거 시제니까 밥을 먹은 정우라고 관형사용어미 써야 되고요. 현재 시제일 때는 밥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밥을 먹는 정우라고 니은 써서 관형사용어미 써야 되고, 정우는 밥을 미래 시제예요. 먹겠다 혹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관형사용어미일 때는 먹을 정우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림은 밥을 이미 먹은 과거 시제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현재 시제의 상황.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미래 시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를 고려해서 동사일 때 과거, 현재, 미래에 실현하는 선언말 어미가 무엇인지 또 관형사용 어미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게 이 학습 활동의 조건이 되겠죠.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다음 문장에 나타난 시간 표현을 찾아보고 기능을 정리해 볼 거예요. 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거 찾아보면 나는 어제 현서와 함께 숙제를 해놓았어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제일 잘 보이는 거 뭐야? 어제라는 시간 부사죠. 그 다음에 함께 숙제를 해놓았다, 해놓다 이것도 시간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이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문장에 그는 지금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있다. 지금이라는 게 제일 잘 보이는 시간 부사고요. 하늘에 떠가는 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용 어미, 현재 시제 관형사용 어미, 그 다음에 구름을 보고 있다라는 이 마지막에 있는 선언말 어미 이렇게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신랑이 곧 입장하겠다, 아직 입장 안 했다는 거 알려주는 곧이라는 미래부사, 미래 시간부사 있었고요. 입장하겠습니다, get 있죠?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 문장에서는 어제 그 다음에 어놓다라는 이제 완료상까지 있었고요. 나 문장에서는 지금은 고 있다라는 진행상이 있었고요. 다에서는 지금 곧이라는 것과 get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과거 시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완료상 표현해주는 거 있었고요. 각각 지금 1번 어제랑 앗이 과거 시제 표현하는 거고, 놓다 숙제를 해놓았다 할 때 완료됐다, 과거 완료를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인 거고요. 나 문장에서는 지금 는 현재 시제 표현해주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진행상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얘는 가는 지금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다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이랑 완료상은 없고 미래시제 표현해주는 곧이라는 것과 get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나와도 이제 시간 표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표현 찾을 때는 1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제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작상도 찾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사용된 시간 표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효과가 두 가지씩 더 있었잖아요. 총 효과가 세 가지였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볼 건데,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이제는요 현재 시제인데, 현재 시제 나타내는 시간 부사인데 혼났다는 앗이 붙은 과거잖아. 이것도 뭔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 다음에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니은이 붙은 건 지금인 건데 다음 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이것도 뭔가 상충되는데 이렇게 한 의도가 있겠죠. 나도 네가 가는 곳으로 이번 주부터 봉사하러 가겠어. 아직 안 간 거잖아. 근데 이번 주부터 간다고 얘기한 거니까 get이 어떻게 쓰인 건지를 알아두면 되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기능이 됩니다. 혼났다의 앗은 바라시에서 볼 때 이미 정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 너 이제 반드시 혼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쓴 거고요. 간다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 얘기해 주는 거고, 가겠어의 get은 주체의 의지, 나 이제부터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할 거다 라는 주체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을 능동문으로 바꾸고, 이제 능동피동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버려집니다라는 피동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양이랑 개를 버리는 주체를 밝히지 않고 그냥 고양이랑 개가 많이 버려진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여름이 되면은 그대로야. 근데 개랑 고양이를 버린 사람들은 누굴까? 버린 주체는 누굴까?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그 능동 주어가 새로 등장하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버립니다라는 문장을 쓰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피동문일 때는 표현 효과가 개랑 고양이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능동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여름이 되면은 그대로인데 능동문의 주어가 그러니까 이 동작을 당하게 한 게 피동인데 그거를 당하게 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새로 생겨야 돼요. 사람들은 이라는 이 능동주가 새로 생기고 개와 고양이를 원래 개와 고양이 가였잖아요. 이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고 많이 버려집니다를 많이 버립니다 라는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동문이 능동문으로 될 때 공식은 능동주가 새로 등장해.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은 이라는 게 등장했고요. 개와 고양이가 였던 이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에서는 목적어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효과는 이런 식으로 개와 고양이를 버린 행위인 주체인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다른 문장으로도 한번 예시를 보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벌이 은주를 쏘았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벌이 은주를 쏘았다. 이거는 능동문이야 피동문이야? 벌이라는 게 주어가 된다면 벌이 주어면 벌이 은주를 쏜 거. 벌이는 주어, 은주르는 목적어, 쏘았다는 능동사가 되겠죠. 이거를 은주가 벌한테 쏘인 걸로 바꿔볼게요. 피동문으로 바꾸면 은주가 그러니까 능동문의 목적어였던 은주르이 은주가로 바뀌고 난 벌이 능동문의 주어였는데 이게 부사어로 바뀌면서 은주가 벌에게 쏘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장 하나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예시로 했는데 벌이 은주를 쏘았다라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은주를이라는 목적어가 은주가라는 주어로 바뀌고 은주가 벌에게 쏘였다니까 원래 능동문의 주어였던 벌이가 부사어로 바뀌는 거지. 에게 붙으면 부사어니까 주어, 부사어, 피동사 이렇게 되면서 은주가 벌에게 쏘였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고 또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는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피동 표현이 있대요. 볼게요. 가 문장 창문이 잘 닫혀졌는지 확인해봐 라고 돼 있어요. 닫혀졌는지는 이중 피동 쓴 거죠. 그치? 히다도 닫다에 닫히다까지 썼는데 어지다까지 또 붙은 거니까 이중 피동은 문제죠. 그 다음에 나 문장도 최근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빚어지고 있다. 이거는 번역주의 문장이에요. 영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최근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 문장도 닫혔는지라고 그냥 단형 피동으로 쓰던지 닫아졌는지라고 장형 피동으로 쓰던지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피동까지도 정복한 거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 할 거냐면 인용 표현 할 거예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표 일단 적으세요. 되셨으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고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으로 바꿔보자. 우리 직접 인용에는 큰 따옴표와 라고가 붙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고만 붙는다고 했죠? 이걸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는 함께 산책하시겠어요? 라고 나에게 말했다. 얘를 바꾸면 그는 함께 산책하겠냐고 나에게 말했다. 라고 고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간접 인용을 또 바꿔보면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아있는 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 이거를 바꿔보면 현우는 나에게 큰 따옴표 네가 앉아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인용절 속에 어미가 조금씩 바뀌고요. 대명사, 지시표현, 인용 부사가 좀 바뀌죠. 인용격의 부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근데 한국어 화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거. 매체에서 문법 오용 사례가 진짜 많아요. 이걸 바르게 한번 고쳐볼게요. 자, 1번 그림 보면 땡땡땡은 프랑스 환호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품입니다.
제작 대신 이제는 이게 불필요한 높임이라는 거 우리 알죠? 그쵸? 이거 이따가 고쳐볼 거고 이 제품이 잘 입어지실 거예요. 얘도 피동 표현을 잘못 썼잖아. 그쵸? 불필요한 피동 쓴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이거 뉴스 그림은 뉴스 그림은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했지? 박물관 그림 같은 거?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품입니다. 얘는 불필요한 높임을 쓴 거고 얘는 지금 불필요한 피동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 기상캐스터 보면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표현이 틀렸어요. 이따 고쳐볼게요. 그다음 신문 볼게요.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인용이 잘못됐죠. 이거 큰 따옴표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이거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높임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 건 피동이 잘못됐고 세 번째 건 시간 잘못됐고요. 네 번째 건 인용 잘못됐어요.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쌤이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땡땡땡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치려면 표로 답이 보이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요렇게 답이 잘못 나와 있네? 이거 말고 선생님이 불러줄게요. 그냥 첫 번째 거 땡땡땡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치냐면 그대로 옆에다가 적을게요. 이 그림 옆쪽에 다른 표현 적어볼게요. 땡땡땡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까지 맞아요. 제작된 제품입니다. 라고 바꿔야 돼요. 제작된 제품입니다. 제작되신이 아니라 제작된으로 고쳐주세요. 얘를 제작되신이 아니라 제작된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품이 잘 입어지실 거예요. 이거는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라고 능동문으로 얘기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불필요한 피동을 쓸 필요가 없어. 다시 이 문장은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라고 적어야 돼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예 할 때는 여이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기상캐스터의 말도 고쳐볼게요.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get을 쓸 필요가 없죠. get은 쓸 필요가 없어요.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얘는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대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그대로 하고 이렇게 직접 인용으로 쓸 거면 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라고 해서 라고 하는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그냥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라고 해서 라가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로 하고 라고 하는 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줄여서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간접 인용으로 적을 거면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렇게 이 큰 따옴표를 없애버려서 옛날부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줄여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해서 간접 인용으로도 적을 수 있고 직접 인용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 하나씩 더 볼게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나 더 잘못된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더 볼게요. 여러 개를 봐야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 사물인 음료를 높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쳤으면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 전 상품이 매진되셨습니다. 이것도 상품을 높일 필요가 없이 전 상품이 매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바른 표현인 거고요. 피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일 많이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굳이 근데 피동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능동문으로 해도 되니까 능동문으로 바꿔볼게요. 텔레비전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피동을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능동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능동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잘못 쓰는 말이 있었고요. 또 시간 표현일 때는
한 번 말했는 내용은 좀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한 번 말했는과 옛날에 말한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랑 같이 엿을 현재형 어미랑 는이랑 같이 쓰면 이상하잖아요. 한 번 말했는 내용은 좀 기억하세요. 뭔가 이상한 표현이죠. 얘를 바르게 고치면 한 번 말한 내용은 좀 기억하세요 라고 쓰거나 아니면 한 번 말했던 내용은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써야 지금 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도 주영이는 어제 자기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고 내게 말했다 라고 했는데 이상하잖아. 그치? 남겨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건 이상하니까 남겨라고를 간접 인용으로 말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잘못된 가닥 잘못 나와 있어요.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남겨라고를 직접 인용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두 번째 것처럼 되고 그냥 그대로 간접 인용으로 수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으니까 주영이는 어제 자기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기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간접 인용. 주영이는 어제 내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인용. 그러니까 두 가지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 하나지만 간접 인용으로도 고칠 수 있고 직접 인용으로도 바르게 고쳐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여기 보시면 정리하기 있죠. 2단에서 학습한 문법 요소들 우리 많이 배웠어요.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표현되는 그 높임 표현과 시제와 동작상,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배웠고요. 동작상, 진행상, 완료상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죠. 이거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시간 들여서 엄청 꼼꼼하게 공부한 만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피동 표현 짧은 피동과 긴 피동이 있었고요. 인용도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이 있었죠. 이런 거 하나씩 다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안 볼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높임 표현은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데 상대 높임법이 있고요. 주체 높임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조사 깨서 혹은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했고 객체 높임도 특수 어휘랑 조사 깨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했어요. 에게 대신에 깨를 쓰는 거. 시간 표현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바라시 사건실의 기준으로 바라시가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바라시가 일어나면 과거, 사건과 바라시가 똑같이 일어나면 현재, 그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말을 먼저 하면 미래라고 했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표현되고 관형사형 어미도 있었고 시간 부사를 통해서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효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 미래 시제를 쓰는 이유까지 다 본문에서 다 정리하셔야 되고 동작상 같은 경우는 진행, 뭐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나 혹은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해 있다라는 완료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피동 표현은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되다, 어지다를 통해서 실현되는 장형 피동도 있다고 했는데 이 짧은 피동과 긴 피동을 같이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이중 피동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인용 표현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를 붙이고 라고 하면 직접 인용이고 따옴표 없이 고만 붙이면 간접 인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고 직접 인용을 또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고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질문 있으면 꼭 제발 뭐 모르는지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우리 등교하면 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할 건데 모르는 거 있으면 꼭 표시해놨다가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배우느라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